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장 전략까지도 세워봐야 될 텐데요. 오늘도 역시 동양증권 골드 목동지점의 고윤기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은기입니다. 예. 먼저 어제장부터 잠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좀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발표될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참 많이 산재해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전일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고점 논란에도 불구하고 118년 만에 17,000선 돌파를 하고 우호적인 환경으로 장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약 2,500억 가까이 되는 매도세로 약보합으로 장을 마감해서 2,005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종별로 혼주세를 띄었는데요. 건설업종, 비금속, 운송창고 업종이 상승 마감을 했지만 은행과 운송장비, 의료정밀 업종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눈에 띄는 업종이죠. 건설업종이 어제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가 수주 탈피와 함께 해외 신규 수주와 함께 새로운 경제 컨트롤 타워에 대한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그 부동산 시장 회복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연일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고 현대건설이 4% 수준, GS건설이 3% 수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업종은 역시나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2분기 업황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와는 반대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장 막판에 기관의 매수로 상승 마감하면서 553포인트 수준에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특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연일 모바일 게임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도 컴투스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게임빌 또한 9% 수준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삼성전자 실적에 따른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은 모바일 부품주들이 업황 부진에 따른 실적 부진의 우려감으로 어제 또한 약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어떤 특정한 업종보다는 역시나 개별 종목 장세가 꾸준하게 이어진다는 점이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세장에서도 건설업종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게임주들의 강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들 분명히 몇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네, 금일로 시작해서 이제 7월 프리 어닝 시즌이 개막을 했습니다. 오늘 아마도 그 장 시작 전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잠정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현재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8조 700억 수준, 그리고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지금 7조 500억 수준으로 지금 기록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컨센서스에 부합을 할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과거 경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했을 때는 시장이 하락됐다는 점이 조금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도 그 고점에 따른 그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유럽 증시 또한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조금은 부담될 수 있는 시장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농후한 상황이고 신흥국으로의 어떤 펀드 자금 유입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주가 상승은 꾀하기는 힘들 것이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외국인은 실적과 밸류에이션적인 어떤 적극보다는 지금 환차익 목적으로 한국 시장에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만큼 특히나 이제 7월 프리 어닝 시즌 개막 맞이해서 실적에 조금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9일날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을 예정이고요. 10일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채권금리 급락에 따라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있지만 중앙은행의 독립성 유지 문제로 동결 가능성도 배제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일날 마찬가지로 옵션 만기일까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화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떤 투자 목적보다는 환차익을 목적으로 한 이렇게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공략하기 쉽지 않은 장이고요.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잘 나가줘야 될 텐데 오늘 삼성전자 이제 실적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도 끝까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오늘장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금일 같은 경우에 여전히 수급과 실적에 기반한 그런 종목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DHP 코리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공눈물 스탁 업체로 1분기 가동률이 지금 110% 정도에서 2분기에서 점차적으로 지금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구 건조증이죠. 스마트폰 이용이라든지 고령화 시대에 맞아서 안구 건조증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입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미국의 진출의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출 증대 가능성으로 놓고 본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2014년 가이던스 자체가 매출 300억에 영업이익이 약 한 110억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30%에 육박하는 아주 우량한 그런 성장성을 가진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입가를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편입가는 시초가에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1,000원, 선줄가는 8,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미디어플렉스인데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1분기 실적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고 2분기부터 이제 실적 기대감이 농후합니다. 뭐 얼마 전에 개봉했었던 끝까지 간다라는 영화가 성입 분기점을 돌파를 완료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개봉작인 신의 한수가 7일 기준으로 지금 13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신의 한수의 그 손익분기점 자체가 약 300만 정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충분히 손익분기점 도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올 한 해 가장 큰 기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 군도가 지금 대기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성장세는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과 중국의 FTA에 대한 그런 수혜주로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삼목 S품인데요. 작년 3분기부터 시작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 물량이 지금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진출에 따라서 매출 증대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세 종목 중에 한 종목만 편입 시도했지만 세 종목 모두 우량하고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까지 확인해봤습니다. DHP 코리아, 미디어플렉스, 그리고 삼목 S폼 함께 살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골드 목동지점의 고윤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